오늘 주제는 기침, 100일입니다. 100일 동안 기침을 해요. 그래서 100일이라고 그래요. 100일 동안 기침을 하는데 안 나요. 치료가 되질 않아요. 100일 되면 딱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치료가 되는 것을 100일이라고 합니다. 100일에도 한의학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침하고 동일하게 그 원인을 찾아서 왜 100일에가 왔는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침을 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100일에란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되겠습니다. 전염력이 강하고 기침이 심하고 쉽게 낫질 않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한의학적인 원인 또는 체질적인 요인 이런 걸 봐서 그 기침의 원인을 찾아내면 100일에도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기침의 한의학적 원인과 치료입니다. 100일 동안 하는 기침을 100일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러니까 잘 안 낫는 기침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 근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년씩 기침에다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20년씩 기침에다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30년 됐는데 자기가 새벽 2시, 3시만 되면 기침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맥을 보고 사람 체질을 보아서 그거를 알아냅니다. 치료가 안 되겠어요? 잘 되겠죠. 그게 한의학적 기침의 치료입니다. 시간에 따른 기침이 있는데 야간에 기침이 심한 경우가 있고 주간에 심한 경우가 있고 주간 낮이나 밤에 다 기침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느 시간에 기침을 더 하느냐에 따라서 원인이 다르고 치료법이 다르더라. 100일에도 마찬가지죠. 또 기온에 영향을 받치는 그런 기침이 있습니다. 기온에 영향을 받아요. 여름에 무더운 날, 서열이라고 그러죠. 그걸 열수라고 합니다. 열수. 또 겨울에 한기에 성에서 오는 기침, 한수라고 합니다. 또 봄, 가을에 바람이 불 때 바람에 의해서 오는 풍수가 있습니다. 다 치료법이 다릅니다. 기침을 한다. 진해제를 쓴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기침을 하는데 왜 하느냐? 어느 시간에 하느냐? 어떠한 체질의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원인과 치료법이 다르더라. 이것이 이제 한의학적 기침과 100일의 치료법입니다. 양상에 따른 기침, 가래가 있어서 하는 기침, 가래는 전혀 없으면서 마른 기침, 토할 듯한 한 기침, 기침에다가 웩 하고 토할 듯한 기침 달라요. 가래가 그렁그렁하는 기침 달라요. 건수라고 그래서 전혀 가래나 뭐 없으면서 기침만 하는, 빨갛게 그냥 기침만 하는, 이런 거 다 다릅니다. 또 기침을 하면서 구토증을 동반하는 식적소라는 게 있어요. 체질에 따른 허약자, 몸이 허약해졌어.
그걸 뭐라 그래요? 노력과다. 노수라고 그러죠. 기과, 얼굴이 각해진 사람이에요. 기수. 또 화수, 양명형 화수. 예. 그다음에 기타로 음주에 의한 기침이 있어요. 이거요 되게 많습니다. 본인은 기침을 했는데 검사를 아무리 해도 원인이 안 나와요. 너무 기침이 괴로운데 원인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한방으로 왔어요. 보니까 얼굴에 술이 떡이 됐어. 제가 보기에 술에 쪄들은 얼굴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술 많이 드세요 그랬더니 술 든대요. 친구들이 많아서 거절할 수가 없어서 술을 많이 든다. 근데요, 술만 들면 기침이 확실히 더해더라. 너무 괴로워서 하루 이틀 술 안 들어봤더니 확실히 덜하더라. 주수예요. 또 임산부가 기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자수라고 그래서요. 아들 자자로 새끼가 하는 거예요.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기침하는 거예요. 임신부는. 엄마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기가 안태가 안 돼서 하는 거예요. 습수, 울수, 건수 등 여러 가지가 많죠. 이와 같이 기침이건 백이라는 백일해건 그 원인과 치료법이 한의학에서는 정말 다양하고 이 원인과 치료법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100일 동안은 하는 기침인 백일해라든지 기침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기침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서운 병이 중에 하나예요.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제가 30년 된 기침 얘기했죠. 20년, 30년씩 기침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 원인은 찾지 않고 기침한다. 진해제 써서 그래요. 기침을 멈추게 한다. 아니 멈출 수 있죠. 임시로. 근데 약기운 떨어지면 도로 그래. 그게 무슨 치료예요? 물론 그런 치료도 필요하죠. 그러나 원인적인 그 원인을 찾아야 정확하게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데 원인을 어떻게 찾느냐? 시간대별로, 계절별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고요. 또 기침이 오래되면 폐기관지 계통에 손상이 오고 폐렴, 천식 등 여러 가지 폐질환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기침병은 빨리 가능하면 시간 끌지 말고 근본 원인적인 치료를 한의학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기침은 한의학적으로 그 종류를 수십 가지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치료법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한의사의 올바른 진단에 의해서 기침이 나는 경우 치료를 하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승진입니다.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는 영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쓰는 속담이지만 이걸 건강과 연결시켜보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채기나 기침은 정말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오는 기침으로 일상의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특히나 이 기침이 멈추지 않고 무려 100일 동안이나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백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은 일상의 불편함을 넘어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진다고 하니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에선 기침, 백일해를 주제로 한의학적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럼 조성태 박사님 모셔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 100일 동안이나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 정말 큰일일 것 같은데요. 네. 기침이나 백일해로 고생하시던 분 중에 잘 치료된 사례가 있을까요? 네, 30대 남성분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라 기침하는 것이 굉장히 고민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낫지 않고 점점 심해진다고 했는데 결국 1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휴직을 해놓은 상태라고 하면서 본론에 내원을 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인데 기침 때문에 휴직까지 했다고 네. 하니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증상이 어떠셨나요? 1년 전부터 기침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기침 환자가 오면 가장 먼저 묻는 게 언제 가장 기침이 심하냐인데요. 이분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주로 밤에 심하게 기침을 한다고 했고 새벽녘에만 조금씩 시작했다고 또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일과 시간에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생기니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약도 먹고 했는데 기침이 낫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더니 이제는 거의 종일 기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았는데 100일해인 것 같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네, 기침을 하는 시간대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분이 온종일 기침을 한다고 했는데요. 처음과 달라진 것입니다. 몇 개월간 기침을 하고 약약을 쓰면서 잘 낫지 않으니 양상이 변형된 것인데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럴 때 처음에 시작할 때 밤과 새벽 사이에 조금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처음 시작이 됐을 때부터 증상을 살펴봐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병원에서 잘 치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 방으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치료가 가능한데요. 병원에서 잘 치료가 안 되는 환자도 훨씬 오래된 기침 환자도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그 체질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면 백일이든 코로나든 폐렴이든 해소천식이든 그 근본 원인을 치료하면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한의학에선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의 체질이 중요한데 이분의 생긴 모습은 어떠셨나요? 180 정도 됐고요. 80kg니까 굉장히 다부지고 당당하게 생겼습니다. 건장한 청년이죠. 눈꺼풀이 두툼하고 손도 두툼하고 단단한 체형이었는데요. 이런 체질을 한의학에서는 양명형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이 기침을 하면서 아프다고 하면 믿어지지 않을 그러한 외모의 모습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당당하니까 네. 언제 기침을 하고 또 어디가 아프겠어요. 네. 이 겉으로 보기엔 건장한 모습이어서 그런가 봅니다. 네, 그럼 환자가 호소하는 다른 증상도 살펴봐야겠죠? 네. 기침이 1년 정도 지속되고 있어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이거 외에도 원래 건강한 체질이라고 본인 자신이 믿고 있었습니다. 잘 먹고 많이 먹고 식탐도 있다고 했어요. 하루에 대변을 2~3번 본다고 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는 소화가 잘 안 될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더위도 많이 타고요. 네. 환자가 스스로도 평소 건강한 체질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치료해 주셨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밤과 새벽에 기침을 시작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밤이나 새벽에 기침을 하는 것도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차서 냉해서 그럴 수도 있고 혈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식적으로 인해서 밤에 새벽에 기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양명형이라는 점이 중요한데요. 양명형은 늘 잘 먹고 많이 먹기 때문에 항상 그쪽으로 병이 옵니다. 그래서 식적으로 병이 온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다 거기다가 원래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는 체질인데 요새 소화가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영소탕이라는 식적을 치료해주는, 식적을 치료해서 기침을 치료해주는 처방을 썼는데요. 이 약은 위와 같은 양명형 체질들이 식적이 생겨서 기침을 치료할 때 아주 잘 듣는 명약이 되겠습니다. 네, 백일해란 진단을 받았는데 박사님께서는 식적으로 인한 기침으로 보신 거군요. 네. 네, 그렇다면 치료 결과는 어떠했나요? 네, 이제 백일해가 와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사람의 생긴 모습을 봤을 때 식적에 의해서 온 백일해로 본 것이죠. 이 약을 딱 한 제 드시고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년간 그렇게 기침이 심했고 이것이 나을 기미가 안 보였는데 처음에 딱 약을 3일 먹으니 벌써 편안해지고 기침이 덜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제를 다 들고 왔을 때는 3, 40% 정도 덜해졌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다고 했는데요. 소화도 한결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분은 처음 진찰할 때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체질은 처음엔 잘 안 믿습니다. 그러나 한번 믿기 시작하면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는 그러한 체질이 있죠. 한번 효과가 나기 시작하니까 온전히 저에게 치료를 맡기면서 성실하게 치료를 해서 4달 정도 만에 완전히 치료된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이 환자 외에도 오래된 기침이 치료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무리 어려운 기침병, 심한 기침병이라도 한의학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면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마지막에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병을 치료하는 전문가와 환자와의 신뢰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침도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원리에 따라 다양한 처방과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도 유념하시고요. 불편함 없이 활기찬 일상 한의학에 맡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대 박사의 백세 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 건강을 위해서 조성대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 비법도 전해드리고요. 생긴 대로 건강법 가족분들의 건강 고민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건강 고민은 부산에서 이용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고민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박사님. 결혼한 지 1년 된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결혼을 좀 늦게 하다 보니 아이를 빨리 가지려고 노력 중인데요. 결혼 1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잘 생기질 않아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정자의 질도 좋지 않고 활동성도 떨어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임신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양제도 챙겨 먹고 좋은 음식도 먹고 술, 담배도 끊고 정말 갖은 노력 중인데요. 혹시 한의학적으로도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40대 중반에 결혼을 하셨는데요. 간절히 아이를 원하지만 잘 생기지 않아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여러 원인들로 남성 불임도 많다고 하는데 한의학적으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네. 불임 환자이라면, 난임 환자, 불임 환자이라면 여성들을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50대 50입니다. 자식 농사라는 차원에서 볼 때 밭도 좋아야, 논도 좋아야 되지만 씨앗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듯이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도 건강해야 되고 남성도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대 중반의 남성이 가서 검사를 하니까 정자의 질이 좋지 않고 활동성도 떨어진다고 했어요. 한의학에서는 근본을 돋궈주는 이런 치료를 하죠. 고본건양단이라는 이런 약이 대표적인 약인데 이 약이 정자의 활동을 좋게 하고 정자의 질을 좋게 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약입니다. 물론 한 가지 약만 있지는 않습니다만 난간전이라든지 팔미환이라든지 가감팔미환 같은 이런 약들도 바로 정자의 질과 활동성을 좋게 해주는 그러한 약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을 복용하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생활상의 법도입니다. 말하자면 아침은 잘 들고 저녁을 가볍게 들어서 토기가 수기를 꺾는, 토기가 왕성해서 근본 바탕을 약화시키는 이러한 생활을 또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조반석죽의 원칙을 지키면서 남성의 건강을 좋게 해주는 그런 약을 쓰면 얼마든지 좋은 아기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사연 주신 이용호님 속 시원한 정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감사합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늘은 기침 100일에를 주제로 건강정보 전해드렸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은 다음 시간 더 건강한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